과거 시험의 총 전기문과의 경우에 총 합격자 수가 33명입니다. 조선의 고을 숫자가 드나들긴 했지만 360개 고을입니다. 그러면 10고을에 과거 합격자가 하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성남에서 1등 했다고 해서 서울 가서 급제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남, 용인, 저기 여주, 이천 다 합쳐서 1등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더욱이 그 당시 서울의 문벌 가문의 자제들이 33명 가운데 거의 반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14명 가지고 360고을이 붙으니 도대체 몇 고을당 하나가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합격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자기 아들이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이고 어머니, 요번에 아들 아무 녀석이 과거에 합격했다는데 너무 기뻐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린다니까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죠. 니는 네 아들이 합격을 해서 기쁜 줄 모르겠지만 난 내 아들이 합격을 못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한 촌수 차이의 감정 차이는 굉장한 겁니다. 네 아들이 합격한 건 너는 기쁜 줄 몰라도 난 내 아들이 합격을 못해서 내 마음은 신선하다고 그렇게 이야기. 과거가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집안을 일으키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또 능력을 통한 선발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명예롭고 권위로운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저게 답안지입니다. 조선시대 답안지. 조선시대에는 저 큰 종이를 한 판으로 찍어낼 수 있는 제지소가 없습니다. 조선의 제지소는 저거의 반판 정도밖에 찍어낼 수가 없어요. 종이 크기가. 요즘 이어 붙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조선 과거에는 전형료 개념이 없습니다. 요즘 전형료를 내면 사인펜도 주고 뭐 온갖 거 다 주잖아요.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에는 전형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 시험 용지를 본인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날짜가 임박해 오면 지물포에 가서 사든지 종이 잘 만드는 스님한테 가서 부탁을 하든지 부탁할 땐 그냥 부탁을 하면 안 되고 당나무를 한 지게 베서 갖다 주고 석 장 만들 당나무를 갖다 주고 한 장 얻어오는 거예요. 왜? 2장 값은 수공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저 종이를 본인이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걸 들고 시험을 보러 갑니다. 시험을 보러 갈 때는 또 그냥 가면 안 돼요. 인적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 등본 떼서 가야 됩니다. 딱 별첨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시험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원조회는 왜 하느냐? 어떤 사람이 시험을 못 보느냐? 나라에 세금 내는 평민 이상의 신분은 다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세금 내는 사람은 과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정의 아들이라도 어떤 사람은 시험을 못 보느냐? 서자는 시험을 못 봅니다. 서자는 관료로서의 권한을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조선 인재 정책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선 양반 집 남자의 반이 서자일 텐데 그 반을 원천적으로 출사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인력의 손실은 굉장히 큰 것이다. 어떤 면에서 조선 과거의 그 리그는 완전하지 않다. 능력적 측면에서 보면 완전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주사회를 사는 여러분들의 인식 구조를 가지고 그 사회를 바라보면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적설을 엄격히 하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자 큰아들 과거 시험 10번을 봐도 안 붙는데 서자 작은아들이 붙어버리면 집안의 룰이 다 깨져버립니다. 적중심의 집안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되겠습니까? 하나들은 시골의 무지랭이처럼 지내는데 하나들은 서울 가서 대감 소리 듣는 아들이 되어버렸는데 이 권위가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고심 끝에 사실은 합의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적자의 보호 논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서에 대한 커트를 해버렸던 것이죠.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이 허균의 홍길동전이잖아요. 허균의 홍길동전은 시대 고발이지 그걸 문학적인 것에서 이야기하고 치우면 절대 안 된다. 한 시대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정말 전공법적 고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허균이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허균이 일찍 죽었습니다. 시대에 저항했기 때문에. 홍길동전 썼다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다른 이유를 대서 죽이는 것이죠. 정치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과거의 정치가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험은 신원조회를 통해서 서자를 갈라내는, 그리고 단순히 내 본가뿐만 아니라 외가에도 문제가 없는지 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외할아버지가 서자였다. 그러면 나는 서자가 아니지만 외할아버지의 피가 서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서의 피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사람 안 되는 거야. 그 전부 다 걸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본인 이름을 씁니다. 여기에 아버지 이름을 씁니다. 여기 할아버지 이름을 쓰고 여기에 정조 할아버지 이름을 쓰고 마지막에 누굴 쓰느냐? 외할아버지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인은 이름이 왜 없느냐? 외할아버지 없이 나는 태어날 수 없지만 장인 없이 나는 얼마든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죠. 과거 시험 볼 때의 모든 청년이 다 기혼자라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인의 인적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장인은 어떤 방식으로도 나한테 피를 주입시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피 검사하는 데인데 저기는.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정부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3대 이내에 나를 기점으로 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이내에 실직 관료를, 실직 공무원을 배출하지 못한 수험생은 현직 관료의 신원 보증서를 받아와야 돼요. 야, 뭐 맨날 시골에서 낮에 농사 짓고 밤에 책 좀 보고 뭐 그렇게 면 딴 이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디 가서 공무원 신원 보증서를 가져오느냐. 이건 시험 보지 말라는 말과 같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도 서울에는 각 지방 고을에 서울 출장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서울 출장소에 가면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 가서 출장소에 가서 신원 보증서, 일종의 보증인 서약서를 받아서 제출하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석 장을 내야 돼. 고단한 것이죠. 지금 이 시험지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라 저것이 등장하기까지 들어야 되는 많은 애로와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판서해버리면 그런 거 낼 필요가 없어요. 제출 서류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죠. 어쨌든 종이를 준비해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다 적습니다. 그럼 시험관이 이걸 전부 다 검토해요. 그 검토하기 위해서 호적 등본을 첨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강
5강, 5강이라고 딱 쓰고는 요 중간에 있는 부분에 칼을 대고 딱 잘라버립니다. 왜? 채점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 답안지가 누가 쓴 것인지를 알면 점수를 잘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친구의 아들이면 잘 줄 것이고 원수의 아들이면 적게 줄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자르는 겁니다. 원래는 초기에는 저걸 접었습니다. 착착착 몇 번 접어서 실로 꿰맸다고. 그런데 되게 보려면 못 보는 것도 아니죠. 돌돌 말아 놓으면은 되게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전장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딱 잘라가지고 나중에 채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합치는 것이죠. 그때 요것과 요것이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5강, 5강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5강은 뭐냐? 5는 알겠는데 강은 뭐냐? 5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사람이야. 여기 앉는다는 뜻. 저게 수험 번호입니다. 그리고 강은 예를 들어 다섯 번째 라인에 여덟 번째 앉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강이 왜? 강은 몇 뿌리 강자. 영어로 이야기하면 좀 작은 마운틴인 것 같은데 왜 그게 8이 되느냐? 천자문의 숫자로 환산을 시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할 때 우자는 5가 되는 것이죠. 천자문의 글자 수를 숫자로 환산을 시키면 전부 다 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천자문을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천자문의 옥출공강의 강자가 몇 번째 글자인지 아실 수가 없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천자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무슨 글자면 768번째 글자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됐지만 그들에게는 상식입니다. 지하철 대개 타고 다니면 어느 라인에 서면 출입문이 가까운 것도 예전에 학생 시절에 우리 다 알고 그랬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다 가르치잖아요. 상식입니다. 저 강자는 산이라는 의미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숫자화되어 있다. 세로줄 가로줄 표시입니다. 딱 써주고 수험번호를 매기고 잘라서 채점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합치면 최종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거 매길 때는 이걸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완벽한 장치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번 과거 답안 시험에 하늘 천자의 비침을 오른쪽 비침을 심하게 내가 땡기겠다. 그러면 그 글씨가 내 글씨인 줄 우리 약속하자. 이렇게 하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또 고안한 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답안지를 써서 여기다가 제출하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옆에 누가 있느냐? 대서사가 앉아 있다고. 그 사람이 자기 필체로 학생이 제출한 답안지를 자기 필체로 전부 다 이서를 합니다. 이 이서한 것을 채점관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앞에 우려했던 그것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정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브로킹하는 기술도 끊임없이 막는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거는 조선뿐만 아니라 인간사에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그런 유혹들을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데 유혹의 마음만 있지 행하지 않을 뿐이지 나는 원천적으로 그런 유혹이 없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처벌이 안 되는 것이지. 어쨌든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게 답안지가 이게 인적사항 부분이고 이게 답안 내용 부분입니다. 저렇게 또박또박 써야 됩니다. 그런데 왜 또박또박 쓰느냐? 저 사람은 영어 필기체를 안 배웠느냐? 대구강 문서 반드시 정자 써야 됩니다. 대구강 문서뿐만 아니라 원래 양반 사회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거나 존장에게 반듯한 글씨를 써야 된다. 그게 예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더 많은 분한테 문안 편지 보낼 때 반드시 정자로 써야 날렸으면 안 됩니다. 그게 예의라고. 세상 누구라도
정자가 읽기가 쉽지 필기체가 읽기 쉬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필기체를 읽기가 어려워요. 특히 임금님한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자를 써야 됩니다. 날렸으면 그 자체로 실격이에요. 또 뭐 쓰면 안 되느냐? 임금님 이름 써버리면 안 됩니다. 저기에 실수로 임금님 이름을 쓰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임금님 이름은 보통 생활 문자에서 결코 쓰이지 않는 벽자 중에 벽자를 임금님은 쓰는 겁니다. 내 이름 학술적 과거 시험에 내 이름이 저촉이 돼서 여러분들이 좋은 문장을 못 만들어서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임금님 이름 보면 되게 희한한 글자들이 많죠. 생활문에서는 안 쓰는 글자들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중복이 돼서 딱 그것만 눈에 띄는 딱 실격이 되는 거예요. 또 역적 이름 쓰면 안 되고 불교나 이단의 문자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실 정치 비판하는 내용 쓰면 안 돼요. 그냥 결격이 많고 과거 응시생이라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과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필기체 답안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거는 문제, 요 답안은 필기체로 작성하시오라고 문제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왜 필기체로 쓰게 해야 되느냐? 임금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신대. 사관이 양쪽에 붙어서 받아 적잖아요. 임금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역사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받아 적는데 반듯하게 받아 적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국회 속기사가 또박또박 글자로 쓰는 속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필기체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더 빨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임금님은 한국말로 하는데 적는 건 한자로 적어야 돼요. 임금님이 한국말로 하시는 것을 머릿속에 문장화 시켜서 거의 동시 속도로 적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죠. 아니 감히 신하가 임금님한테 아이고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관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 중에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엄선하는 거예요. 집안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관직 사회에 물 덜 든 사람. 물 좀 들면은 고든 소리 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알면 밥 많이 먹어버리면 고든 소리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주고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끔 과거 시험에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다 실무적인 것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생원 진사 중에 형식적으로는 생원의 격이 높다고 봅니다. 같은 급이지만 생원이 유교 국가의 유교 경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본령이다 해서 생원을 높게 치고 진사를 조금 낮게 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사의 권위가 훨씬 높습니다. 왜? 문장을 잘하니까. 문장은 뭐냐? 국격입니다. 국격. 중국에 외교 사신 보낼 때 반드시 외교 문서 들고 갑니다. 말로 하는 법 없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합니다. 그때 문장이 좋아야 되고 격식을 어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그 문장은 그 나라입니다. 그때 그 문장의 표현과 글씨의 수준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 시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에 있어서 문장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보낼 때 실수라도 하면 지금 나라가 거들날 판이에요. 그래 문장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에 시험을 보는 진사의 상대적인 지위가 조금 우월해지는 그런 느낌. 또 진사에 합격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문과에 합격할 가능성도 훨씬 더 높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사람 꽉 막히면 사람을 아이 저런 꽁생원 같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는데 저런 꽁진사 같은 사람이 있느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이제 약간 생원은 약간 그런 개념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답안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반듯반듯하게 작성을 하는데 이 채점관도 각각의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율곡 선생은 굉장히 꼼꼼하게 매긴답니다. 그 다음에 지봉 이수광, 지봉 유서를 지었다고 하는 실학자. 지봉 이수광은
한눈에 그냥 크로스로 읽어버리죠. 답안지를. 이렇게 읽는 것도 아니고 크로스로. 저쪽 모서리에서 이쪽 모서리로 그냥 눈을 하면 쓱 스캔을 하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 답을 탁 냅니다. 율곡은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합니다. 아니 내일 합격자 발표해야 되는데 율곡 선생님 아직까지 채점하고 있으면 결제 맡아서 발표해야 되는데 결제 시간이 안 나오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율곡이 그러죠. 결제가 중요하냐? 나라의 인재를 뽑는 일인데 결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곡 선생은 꼼꼼하게. 그러나 율곡의 답안 채점한 것이나 이를테면 반개 지봉 이수강이 채점한 것이나 비슷한 그 결과가 비슷해요. 그 개인의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답이 나와도 한눈에 봐도 B뿔이 많은데 그 B뿔을 도출하기 위해서 아주 깨알처럼 따듬어 보는 사람이 있고 딱 보면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죠.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들이 존재한다. 이게 합격증인데 저 시험 답안지가 되는데 조선은 특히 지방향시의 경우는 떨어진 답안지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려면 시험관들이 붙어야 되고 스태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스태프들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냥 무료 노역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떨어진 사람 답안지 쭉 걷어서 먹물 다 빨아내버리고 재생지 만들고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수당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한 사람 답안지만 돌려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원 1등 제4인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 띠지를 딱 붙여가지고 돌려줍니다. 근데 저 띠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뜻이냐. 임금님, 저희 실무자들이 답안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이 사람은 생원 파트의 1등 제4인으로 우리가 석차 배열을 했는데 최종 판단은 임금님께서 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저게. 그런데 임금이 어느새 저걸 다 읽어보고 이건 내리고 저거 올리고 하겠습니까? 대체로 관료들이 한 것을 믿는 것이죠. 그때 임금님 보고용으로 올라갔던 것들이 그대로 붙어서 굉장히 명예로운 종이가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시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권. 요즘 말로 풀이하면 과거 시험 답안지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시험을 보는 사람도 똑똑해야 되지